안녕하세요. 오늘 멘토링 세션으로 함께하게 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픈형 멘토링 세션이니만큼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사전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진행하고 나서 현장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이 생각보다 조금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서 겹치는 질문들 내용 위주로 좀 발췌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은 현장 질문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이런 타이틀로 이 자리에 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아직 저를 시니어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회사에서 현정님은 주니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돌이켜 보니까 저를 시니어니까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시니어여서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다시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능숙한 시니어는 아니지만 또 이거를 막 생생하게 거쳐온 이 단계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배민에 만 3년이 안 된 상태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현정님은 주니어니까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듣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직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어떤 방패막이로서 주니어 타이틀을 많이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칭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주니어 치고는 뭐를 잘한다 뭐 약간 이런 정도의 칭찬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커머스 서비스가 좀 쭉 커나가면서 제가 운 좋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좀 리딩하면서 서비스도 그리고 도메인도 열심히 키워나가는 경험들을 운 좋게 좀 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를 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저도 서비스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만 6년 정도 커머스 서비스에서 함께했던 성장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검색 플랫폼 팀에서 또 새로운 시야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있어요. 주니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눈치가 조금 보이고 근데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어색하고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한 이 구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중니어 그리고 중니어 플러스 알파 구간에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다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또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Q를 달고 나타난 이 질문부터 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멘토님이 정의하신 좋은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중니어 플러스 알파 되기에 좋은 중니어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먼저 정의하고 그 안에서 일의 모습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좀 돌이켜봐야 이 나머지 좋은 시니어, 좋은 중니어, 좋은 주니어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면 일을 잘하는 것 외에도 내가 어떤 결을 가진 프로덕트 매니저가 돼야지, 어떤 결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결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삶, 거기서의 일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고 좀 결을 본인 스스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유의미할 수 있겠다. 이 질문 주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의 좋은 삶에 대한 정의는 너무 TMI라 조금 좀 넘어가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좋은 중니어 플러스 알파에서 좋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저 사람이랑 함께 하면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라고 되게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지향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고 좀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긴 한데 그 동료에게 좀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향하는 바이고요. 여기 앞에서 동료들과 일을 재밌게 한다는 게 사실 개그 감각을 키우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아니죠. 태생이 개그 감각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돌이켜보면은 개그 감각은 있는데 뭔가 일을 재밌게 같이 하고 있나를 돌이켜보면 아닌 사람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는 또 돌아와서 일을 재밌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도 잘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도메인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이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퍼포먼스를 바로 내기가 어렵잖아요. 일을 바로 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효용감 같은 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좀 바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때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효용감을 주는 방식이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했더니 뭐가 안 풀리던 게 좀 돌아가더라. 아니면 뭐를 요청했을 때 바로 반영은 되더라. 약간 되게 작은 방식일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최소한 심리적으로 이지가 되더라.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동안에 좀 어느 정도 일을 재밌게 한다의 베이스가 되는 일을 잘한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구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코멘트를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세션 타이틀이 그래서 그런지 주니어, 중니어, 시니어 구분하는 방법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기준 뭐냐, 체크리스트 뭐냐 이런 질문들 일부만 발췌 온 건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딱 연차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직도 하고 중간에 막 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황도 다르고 조직의 상황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딱 무자르들 수는 없지만 이게 난이도와 복잡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한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범위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 조직을 기준으로 좀 고민의 포인트들도 달라지고 일을 잘한다는 관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와 리더와의 관계도 달라지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고민 포인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일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은 시니어가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우리 조직이 일 더 잘하려면 어떤 시스템이랑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리더와의 관계가 좀 바뀌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리더와의 관계가 예전에는 나를 컨펌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시니어가 되면은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들고 오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로 새롭게 정의가 된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위임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정의가 되게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체크리스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A to Z로 다 막 얘기하기에 생각보다 막 점검할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노션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그 QR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기준으로 쓰긴 했지만 소프트 스킬이랑 하드 스킬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군 분들도 필요하신 부분들 차용하셔서 쓰실 수 있으니까 소프트 스킬에서 뭐 협업 설계 능력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랑 정렬하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발췌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PM분들도 각 조직에 따라서 좀 상황들이 나에게 더 요구되는 어떤 상황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해서 넘어가 볼게요. 땡땡 시기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좀 체크리스트 전반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각 단계에서 중요한 걸 짚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같은 질문으로 이제 합쳐야 될까 하다가 좀 떼놨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각 단계에서 중요한 스킬이 어떤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주니어, 중니어, 시니어 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각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포인트는 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니어 때 내가 영향력을 신경을 쓰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효용감이 있다, 효용력이 있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각 단계를 정의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몇 개를 좀 짚어보자면은 중니어에 보면 좀 생소한 언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검증구조 설계력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PM들 채용 공고들 보면 데이터가 어쩌고 A/B 테스트가 어쩌고 막 이런 것들 있는데 사실 A/B 테스트 못하는 환경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도 많아요. B2B 사이드 아니면은 이제 플랫폼 사이드 PM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 관점에서 뭔가 실험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세운 가설을 검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검증구조 설계력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 중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는 중니어에 있는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은 다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어야겠죠. 거기에서 시니어가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씩 내가 기회가 될 때 다른 방식으로 트라이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좀 넓고 깊게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영양구조 같은 거 훨씬 많이 잘 파악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좀 유관부서랑 좀 크게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소프트 스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속한 조직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고, 지금 주니어 분들, 중니어, 시니어 분들 여기 자리에 같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이제 주니어는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이거 꼭 주니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주니어가 있다면 내가 같이 하는 후배들이랑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까? 기준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아까 체크리스트랑 좀 다른 부분이고요. 주어진 일을 잘하면 이미 열심히 잘하는 주니어겠죠.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아까 하드 스킬로 정의한 문제 정의력 같은 것들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좀 정의할 수 있는 거? 이게 중니어 때도 계속 요구되고 시니어 때도 결국에 계속 요구되는 거라서 이때 좀 셀프 질문 자주 던져보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니어 때 했던 되게 많은 실수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니어 디자이너, 주니어 다른 직군 분들이랑 일할 때 좀 느꼈을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는 이 일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만큼 하는 경우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그건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이만큼만 해도 돼. 약간 이런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랬던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를 살펴보면은 내가 맡은 일이 어느 맥락 안에 있는지 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에 리소스를 쏟는 게 낫고, 이거는 어떤 모양새로 하고, 이거를 주니어 때 알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이거를 훈련한다기보다 그냥 차라리 이 일을 준 사람한테 빨리 싱크를 맞추고 많이 물어보고, 약간 이거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빨리빨리 싱크를 맞추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니어 때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니어가 되면은 내가 제안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제안한 어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가 제안한 리드하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만 잘한다고 좋은 중니어 플러스 알파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없애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일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인 즉슨 이제 일을 없애거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건 전체 일들 중에서 전략을 다 알고 임팩트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임팩트를 가늠할 수 있어야 더 높은 임팩트가 있는 일을 앞으로 당길 수 있고 좀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저는 중리어 단계에서 로드맵 설계하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훈련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진짜 많은 것들을 훈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략 설계하는 거, 그리고 로드맵을 나 혼자 설계해서 끝하는 게 아니죠. 일기장에 쓰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유관부서랑도 싱크 맞춰야 되고 나의 리더 혹은 더 위의 상위 조직장 이랑도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향력 같은 것도 내가 방향을 설계했기 때문에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도 영향력 훈련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훈련일 수 있으니까 로드맵 설계하는 거 해봤으면 좋겠고, 로드맵 설계하는 거 나는 로드맵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작은 단위의 로드맵 또 설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능 단위의 로드맵, 어떤 그 큰 도메인 단위의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나 인생의 로드맵을 설계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로 조금씩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 되려면 이제 내가 일 잘하는 거 말고 아까 시니어는 나 말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더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이런 것들 연습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한 동료랑 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내 동료가 관심 가지고 있는 성장은 뭐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 고민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때는 하드스킬 막 열심히 쌓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때 하드스킬 내가 쌓은 거 남들한테 나눠준다고 어디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좀 잘 모른다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그냥 열심히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그냥 의식적으로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다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니어에서 시니어 초입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 구간 동안은 그 기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의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키워온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 이제 제가 뭐 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놔줘야 되는 순간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이 동료가 하는 게 좀 더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프로젝트를 배분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그럼 나의 기여가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기여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다. 나의 리소스를 최대한 요렇게 썼을 때 레버리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리소스가 더 많은 영향 범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트 하나를 잘하면 프로젝트 하나의 성과가 좋겠죠. 근데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과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발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여기에도 내가 기여를 미친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인정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전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제 기여와의 어떤 밸런스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기여에 대한 새로운 정의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인정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리더분이랑 내가 이런 것들 신경 잘 쓰고 있다라는 것들 좀 어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내가 신경 썼던 부분들이 흔적으로 잘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 정성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흔적으로 남기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팀장도 아닌데 내가 뭔가 팀원의 성장을 신경 써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낯간지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원원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원원이라는 타이틀이 좀 낯간지러우면은 그냥 뭐 회고의 이름을 쓰거나, 회고는 너무 식상하다 하면은 저는 자조모임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자조모임, 우리 자조모임 하자, 그냥 우리 이런 거 힘들었지, 뭐 내가 뭘 더 도와주면은 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겠냐, 뭐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형태 빌어가지고 했는데,
원어원이 좀 거창하고 부담스러우면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도해보면 내가 팀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연습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더의 일을 줄여주는 것도 또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리더에게만 좋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리더가 보는 어떤 그 훈련들, 회사 전체의 상황을 보고 팀의 상황을 보고 내가 우리 팀의 어떤 이의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는 상황을 알고 약간 이렇게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어떤 눈 같은 것들을 훈련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을 줄여주는 것들, 리더가 고민하는 것들 먼저 생각해 보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시니어로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완벽하게 무르익은 시니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조금 앞에 코멘트를 붙였어요. 이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어떤 좋은 경험들이라고 하면은 그 성과가 단발적으로 좋은 성과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그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랑 계속 성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공이 지속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계속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제 디벨롭 해나갔던 순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정이라는 어떤 PM이라서 일을 뭐 이렇게 성과를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보다 그래도 B마트는 실험 되게 많이 하던데 B마트 실험 많이 잘하던데 그리고 추천은 계속 성과가 좋고 쟤는 협업 잘하던데 그리고 뭐 커머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쟤는 신뢰관계도 좋고 커머스 광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던데 약간 이렇게 조직의 이름으로 좀 인정을 받을 때 제가 이 구간을 지나면서 좀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속한 그룹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향점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매일매일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가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성장하나? 를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봤더니 이만큼 성장했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분 질문하신 게 지속적인 성장이 그냥 성장보다 어렵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고 내가 일단은 성장하기로 했다면 왜냐면 성장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성장 안 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장하기로 했다면 그냥 매일매일 내가 어제보다 성장했나 안 했나를 뭔가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분기 정도 단위로 성장했는지 약간 어떤 것들을 좀 트라이 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KPT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나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발적으로 팍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번아웃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회복할 수 있는가? 내가 뭘 좋아하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베이스에 깔고 좀 그것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배 개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 관련된 거 꼭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별개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시켰던 습관이 뭐냐를 좀 짚어봤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여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해도 되나?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괄호를 저는 미리 씁니다.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얼굴도 좀 보이는데 이분들도 몰라요. 제가 이거 뭐를 미리 쓰는지. 이게 뭐냐면 저는 한 2, 3년치 타겟 연봉을 미리 써요. 2, 3년치 타겟 연봉을 미리 써거든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높게 쓴다고 좋다, 높게 써서 열심히 산다 이래서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낮게 쓸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높게 쓸 때도 있어요. 이걸 정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올해 인생에서 일을 어떻게 대해야지를 본인이 키를 잡을 수 있어요. 본인이 쥐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낮게 잡으면 다른 사유 때문에 낮게 잡은 거겠죠. 인생에 다른 일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일은 이 정도 마지노선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어떤 마지노선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써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높게 썼을 때는 그럼 이거 타겟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지? 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몇 년 차인지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10년 차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50만 원 내외의 오차로 이걸 다 맞췄어요.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뭐 나의 어떤 좋은 삶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나의 어떤 타겟 연봉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이거 한번 써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나에게 요구된 것보다 약간 한 단계 이상의 일을 지향하는 게 결국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역량정의서가 있는데요. 역량정의서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여러 번 보고 플러스 알파 내기 위한 것들도 봤으니까 나에게 요구된 것보다 한 단계 이상의 일은 뭐지?를 자꾸 신경 쓰면서 저는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정의서를 틈틈이 저는 보면서 일했어요. 내가 그 다음 단계의 역량정의서에 되어 있는 일 미리 해놓으려고. 약간 요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현재 단계는 당연히 잘 해야 돼요. 현재 단계 못하는데 자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게 기초공사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현재 단계 당연히 잘 하는 상태로 다음 단계의 일 흘끔흘끔 보면서 트라이 해보는 거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로 여기도 괄호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언젠가는 근 1년 이내로 뭐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퇴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올해 언젠가 퇴사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조만간 근 1년 내로 퇴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일하는 동안 뭐를 남기고 갈지 어떤 경험을 할지 좀 또렷하게 좀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좀 더 즐길 경험들 약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 연장하면 되죠. 스스로와의 계약 연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소중해지는 방법이라서 일단 유언장 쓰는 것처럼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회초년생일 때는 몰라도 배우면 된다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다루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저도 막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커머스에서 이제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또 검색 도메인으로 오니까 또 진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순간들을 저희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도메인 바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하거나 할 때마다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냥 뭐로 가도 모든 직군에서 사실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문제 해결 빨리 하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모르지? 내가 이거 몰라도 되나? 이런 거보다 그냥 차라리 모르는 거 도와달라고 하고 빨리 그냥 일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다음에 좀 알면 되죠. 이런 상태로 그냥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후배나 동료에게 좋은 선배로 보이기 위해서 이식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태도가 있나요? 요거 질문 주신 분은 좋은 선배, 좋은 동료가 되고 싶어서 좀 노력 열심히 해보시려는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막 보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없지만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식적으로라는 말이 붙어서 이식적으로 친절하기 약간 이런 것들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식적으로 친절하는 게 그냥 쉽지가 않아요. 이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여를 인정하는 거 그것도 이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잘했다고 했을 때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너가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한번 좀 짚어주고 어떤 기여의 포인트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짚어서 인정을 해주는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식적으로 했던 것 같고
무례하지 않는 것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 하시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들, 약간 이런 것들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까 하드 스킬 나눠주는 것도 계속 나눠주다 보면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친절하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대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뭘 기대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리더가 있으면 나한테 뭐 기대하냐, 내가 뭘 더 해줬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원어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어보면 좋은 것 같고, 그게 나한테 이제 내 생각보다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뭐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 같은 거 뭐 한번 점검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연차 대비라는 말이 뭔가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남들이랑 비교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비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전 분기의 나랑만 비교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차가 높아감에 따라서 넓게 혹은 크게 본 사고를 어떻게 기르시는지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 시니어가 되면서 약간 이런 고민들 더 많이 하시게 돼가지고 질문 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보면은 되게 역량범위 잘 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스크 검도 되게 잘하고 이런 좋은 레퍼런스 있으면은 막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했지에 대한 그 관점을 따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과제가 좀 던져졌을 때 내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 마냥 그런 레퍼런스들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뭐 여기저기에 영향이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따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일의 시작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이 일이 미치는 끝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배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 오는 날 배달됐을 때 고객센터 막 약간 이런 것까지 그냥 계속 확장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상상을 하는 게 사실 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좋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좀 빠르게 훈련하면은 차라리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외에도 좀 다른 일들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을 가지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가끔 좀 전체 큰 회의에 가끔 들어가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이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회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 외에도 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힐끔힐끔 관심 가지는 거 좀 도움이 되더라. 이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같으면 절대 하지 않는 일과 꼭 다시 할 PM일, 요거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돌이켜보면은 저는 막 TC도 써보고 로그 QA도 해보고 막 약간 되게 디테일한 이거 PM이 왜 해야 돼요? 막 이런 일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래서 절대 하지 않을 PM일은 없는 것 같고, 꼭 다시 할 PM일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로드맵 세우는 거는 너무 많은 훈련을 하기에 되게 좋은 일인 것 같다. 연습해보기에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요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 신입 혹은 직무 전환 고민하는 멘티에게 30일 과제 하나만 내준다면 요거 뭐 직무 전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멘토링 하거나 훈련 시키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꼭 이 직무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원페이저 써보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 회사에서도 사내 그 멘토링 그 프로그램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거 시켰어요. 그 원페이저 써보는 거. 요거 생각보다 좀 잘 파고들면 어려워요. 이게 진짜 문제가 멘티분들이 들고 오면 이거 진짜 문제가 맞아? 이게 진짜 문제야? 막 이런 질문들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듬는 훈련이 이거 원페이저 써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 기존 서비스 역기획서 기준으로 하나 써보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기존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규 기능 혹은 신규 어떤 것들을 피처 같은 것들을 좀 기획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2가지 버전으로 좀 해보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내에서 신뢰를 가장 빨리 얻는 산출물류, 이거는 막 멋진 전략 문서
아니면 진짜 잘 깔끔하게 잘 써진 기획서 약간 이런 것도 뭐 좋겠지만 그냥 작은 문제를 여러 번 빠르게 해결하고 그냥 나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 아, 쟤한테 하면 다 뭐 어느 정도 성공은 맞추네 하고 예측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문제여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빨리 얻는, 신뢰 빨리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랑 이게 온라인이 맞으면 좋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팀 워크숍을 잘 운영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뭐 나의 어떤 리더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더 요구하더라라는 어떤 방향이랑 사실 맞으면 제일 베스트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싱크 맞추고 그 방향으로 액션하면은 다 도움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 문제랑 팀원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소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상황마다 좀 달라서 이분이 어떤 소통 문제를 겪고 계신지는 사실은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빨리 사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대신 내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노력할게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솔직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